안녕하세요. 와인의 사람처럼 성정아 소믈리에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선선해지고 가을 날씨가 오면은 꼭 생각나는 와인이 있는데 오늘은 그 와인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가장 마시고 싶은 와인이 뭐야? 가을이 되고 찬바람이 불면은 나는 떠오르는 와인이 딱 한 가지 있어. 바로 네비올로로 해서 만들어진 바롤로 바르바레스코 랑게 네비올로 네비올로 달바. 네비올로 품종으로 만들어진 와인은 정말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그 순간 너무너무 마시고 싶은 와인이고, 왠지 내 코끝에서 네비올로 향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 내가 듣기로는 네비올로는 다른 주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개해 줄 수 있어? 네비올로라고 하는 포도 품종은 피에몬테에서 지배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포도 품종인데, 피에몬테 랑게를 대표해서 생산하는 포도 품종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좀 더 북쪽으로 가면은 노바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 그래서 노바라의 다양한 마을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좀 더 알프스 쪽으로 가다 보면 발레 나우스타라고 하는 주에서도 네비올로 품종을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롬바르디아에서도 네비올로를 생산하고 있지. 그 품종들도 동일하게 네비올로라고 불려지는 거야? 동일한 네비올로 포도 품종이기는 하지만 지역과 주에 따라서 그 명칭은 조금씩 달라져. 노바라 지역에서 생산을 하는 네비올로 같은 경우에는 스판나라고 해서 불려지고 있고, 또 말레나우스타 같은 경우에는 피코텐드로라고 해서 불려지고, 마지막으로 롬바르디아 같은 경우에는 키아벤나스카라고 하는 명칭으로 해서 네비올로하고 동일하지만 다양한 명칭으로 해서 불려지고 있어.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은 각 주를 대표하는 와인들이 있어? 발레다우스타 주 같은 경우에는 피코텐드로 포도 품종을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와인 중에 최소 85%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발레다우스타에서 생산하는 포도 품종을 블렌딩해서 만들 수 있는 발레다우스타 디오시 도나스라고 하는 와인이 있어.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24개월의 숙성 과정 중에 최소 12개월은 오크 숙성을 해야 되고, 리세르바 같은 경우에는 30개월의 숙성 과정 중에 최소 18개월은 오크 숙성을 한 다음에 출시가 될 수 있는 발레나우스타 디오시 도나스라고 하는 와인이 있어. 피에몬테에서는 노바라 지역에서 대표할 수 있는 와인이 있는데, 겜메 가띠나라라고 하는 와인이 있어. 가띠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소 90%의 스파나를 사용을 하고 최대 10%의 우바나라를 블렌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와인이고, 35개월의 숙성 과정 중에 24개월의 오크 숙성을 해야 되고, 리세르바급 같은 경우에는 47개월의 숙성 과정 중에 36개월은 오크 숙성을 한 다음에 출시가 될 수 있어. 그리고 겜메라고 하는 와인은 최소 85%의 스판나 품종과 최대 15%의 우바라라 품종을 블렌딩을 해서 만들 수 있어. 겜메 같은 경우에는 34개월의 숙성 중에 18개월을 오크 숙성을 해야 되고, 리세르바급 같은 경우에는 46개월의 숙성 과정 중에 24개월은 오크 숙성을 한 다음에 출시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장기 숙성 과정을 거친 다음에 출시가 되는 레드 와인이지. 마지막으로 롬바르디아 주에서는 대표할 수 있는 발텔리나라고 하는 와인이 있어. 발텔리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대 와인 산악지대여가지고 거의 롯데타워 높이 정도 되는 산악지대에서 포도를 생산을 하고 있지. 키아벤나 스카 품종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대표할 수 있는 와인이 있는데, 발텔리나 수페리오레 그리고 스프로자토 디 발텔리나라고 하는 와인이 있어. 발텔리나 수페리오레 같은 경우에는 최소 90% 키아벤나스카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레드 와인이고, 24개월의 숙성 과정 중에 12개월은 오크 숙성을 해야 되고, 스프로자토 디 발텔리나는 아마로네처럼 약 3개월의 아파시멘토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만들어지는 와인이야. 스프로자토 디 발텔리나 같은 경우에는 20개월의 숙성 과정 중에 12개월은 오크 숙성을 거친 다음에 출시가 될 수 있는 와인이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네비올로라고 하는 와인이 바롤로
해서 바르바레스코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발레다우스타에서는 발레다우스타 디오시 도나스라고 하는 와인이 있고 피에몬테에는 또 노바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대표되는 겜메 디오시지와 가티나라 디오시지가 있고 마지막으로 롬바르디아 같은 경우에는 발텔리나 수페리오레 스포르자토 디 발텔리나 그래서 다양한 스타일의 네비올로 품종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코끝이 시려오고 선선한 공기가 느껴질 때 항상 이 와인들이 마시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양한 와인들이 있지만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랑게 네비올로하고 또 바르바레스코라는 와인을 개인적으로 바롤로보다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그 와인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랑게 네비올로하고 바르바레스코를 같이 테스팅 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이 와인은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와이너리 중에 하나인데 보에르지오 마르티니라고 해서 라모라에서 굉장히 와인을 예쁘게 만드는 와인이야. 그래서 주로 바롤로를 생산하는 와이너리인데 랑게 네비올로도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어가지고 데일리 와인으로 마시기에 나는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최근에 너무 마시고 싶어서 오랜만에 테스팅을 해봤는데 여전히 예뻐.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오픈을 해서 한 10분 정도만 열어두어도 그 네비올로 특유의 그런 맛이라든지 향을 잘 느낄 수 있는 와인 중에 하나야. 그래서 오늘의 글라스는 내가 좋아하는 아르케 레드 글라스에다가 따라 볼게. 색깔이 진짜 예뻐. 컬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맑은 루비 컬러를 가지고 있고 정말 우리가 책 위에다가 딱 이 와인잔을 갖다 대면 글씨가 다 보일 정도로 굉장히 투명한 컬러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향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느껴지는 작은 베리류 향들이 굉장히 상큼하게 느껴지고 과실의 산미 같은 것도 잘 살아있으면서 약간의 향신료 향이라든지 은은한 그런 후추향 같은 경우도 잘 느껴질 수 있는 와인이에요. 그래서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허브의 향도 잘 살아있는 스타일이고 코코스 조금 시원하게 해주는 스타일이고 셀러에서 꺼내서 그런지 와인 자체의 온도도 지금 마시기에 너무 좋게 되어져 있어. 굉장히 신선해. 입안에 산미도 굉장히 잘 살아있고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다리면은 그때부터 탄닌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스타일이에요. 네비올로를 굉장히 가벼운 스타일이다, 물 같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묵직한 와인을 많이 드셔보셨던 분들한테는 처음에 색깔 자체도 그렇고 입에 넣었을 때의 그런 무게감 같은 게 막 엄청 풀바디한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럴 수 있는데 이 와인을 머금고서 한 5초 있다가부터 이 탄닌이 입 주위하고 입 전체에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와인 자체에서 허브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신선하게 잘 느껴지고 해서 데일리 와인으로 마시기에 굉장히 예쁜 스타일의 와인이고 나는 나의 경험으로 했을 때 이 와인을 마시기 전에 예쁜 로제 와인을 마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와인을 마셨는데도 그 순서가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구독자분들께서도 와인을 드실 일이 있다고 하셨을 때 맛있는 로제 와인 하나를 드시고 난 다음에 보에르지오 마르티니 랑게 레비올로를 같이 해서 이렇게 드시는 것도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그렇게 마셨을 때 굉장히 좋았었던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볍게 드시기 좋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와인만 드셔도 굉장히 편안하고 예쁜 스타일의 와인이고요. 그리고 음식이랑 매치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뭐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살라미 미스티, 햄하고 빵하고 같이 먹어도 좋을 것 같고 파스타랑 같이 먹는다고 했을 때는 약간 크리미한 파스타랑 해서 같이 매칭을 해서 먹어도 굉장히 예쁜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와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도 좋아하는 와이너리 중에 하나예요. 제가 피에몬테 갔을 때 제일 처음에 방문했던 곳이 네이베라고 하는 마을인데 그 마을이 정말 예뻐요. 그 마을에 가면은 제가 공주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거기 이제 네이베 성도 있고 해가지고 그랬었던 이렇게 좋은 기억이 있는데 이제 꼴리나 세라그릴이 바르바레스코 이제 스타르델이에요. 이 스타르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베에서 가장 좋은 밭이고 이 밭에서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는 와이너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꼴리나 세라그릴리는 그 중에 하나인 와이너리고 작년에 테스팅했을 때는 조금 더 기다리면 좋겠다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거의 한 1년 만에 테스팅을 다시 했는데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익어가고 있어서 이 와인도 한번 같이 테스팅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아르케 글라스에다가 색깔이 역시나 너무 예뻐. 그래도 컬러 자체는 이 랑게 네비올로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진한 컬러를 가지고 있어요. 약간 숙성에서 오는 그런 컬러여가지고 루비색보다는 조금 말린 장미라든지 약간 은은한 그런 벽돌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오픈은 어제 저녁에 했고 지금 오픈한 지는 한 12시간 조금 넘었어요. 향 자체는 랑게 네비오하고 완전 달라. 더 깊고 더 숙성된 그런 향들도 느껴지고, 기본적으로 베리류 향들이 랑게 네비올로에서 신선하게 느껴졌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약간 재미향 같은 그런 좀 더 농익고 푹 익은 그런 과실미 같은 거를 잘 느끼실 수 있고요. 향은 랑게 네비올로하고 비교했을 때 향은 좀 더 따뜻해요. 그래서 약간 땅의 기운도 느껴지고, 우리가 산에 갔을 때 그런 흙 냄새라든지 그런 향들도 느껴지고, 은은하게 가죽향이라든지 씨가 박스에서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향들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와인이 굉장히 많이 숙성이 됐고 굉장히 예쁘게 잘 숙성되어 가고 있는 와인이어서 작년 대비 마셨을 때 너무 좋은데 내년에 마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향 자체는 훨씬 더 기품이 있는 것 같아요. 랑게 네비올로를 마셨을 때는 약간 발랄하고 산뜻한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스타르데리 바르바레스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중후하고 바르바레스코인데도 왠지 왕자님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와인 중에 하나예요. 바르바레스코는 굉장히 우아하고 섬세하고 여성스럽다라고 하는데, 이 스타르데리의 바르바레스코를 마셨을 때는 굉장히 멋진 왕자님이 떠오르는 듯한 그런 와인인 것 같습니다.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입안에서의 느낌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강렬하고 산미도 좀 더 임팩트 있고, 근데 이 산미 자체가 밸런스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산미하고 탄닌의 그런 균형감이 굉장히 좋은 와인이 바롤로하고 바르바레스코거든요. 근데 이 바르바레스코도 그런 좋은 캐릭터를 잘 가지고 있는 와인 중에 하나이고, 여운도 굉장히 깊고 탄닌도 한층 더 좀 무게감 있게 느껴지는 스타일이고, 육류랑 먹어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우리가 바롤로나 바르바레스코를 평가를 할 때 송로버섯 향이 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음식들과 같이 매칭을 해서 먹어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에몬테를 대표할 수 있는 따야린 파스타에다가 송로버섯 쓱쓱쓱 올려가지고 같이 먹어도 너무 잘 어울리고,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스토의 트러플 풍기 피자랑 해서 같이 매칭해서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랑게 네비올로는 지금 마셔도 너무 예쁘지만 이 스타르데리 바르바레스코는 구매하셨다가 셀러에 잘 보관했다가 내년 가을쯤에 다시 드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도 이 느낌이 좋기는 하지만 내년에 다시 한번 마셔보고서는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찬 기운이 들면은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네비올로라는 품종이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보에르지오 마르티니 랑게 네비올로와 함께 꼴리나 세라그릴리 바르바레스코 스타르데리 와인도 같이 테스팅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날씨 좋은 가을날 사랑하는 분들과 맛있는 와인 드시면서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을 사람처럼 사람을 와인처럼